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통장은 희망 키움 통장 1, 2, 내일 키움 통장,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청년 저축 계좌 중 어떤 통장인가요? 지금부터 각각의 통장들에 대해 특징을 알아보고 가입하는 방법, 통장 유지, 통장 해지까지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학습할 내용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개요를 통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무엇이고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속한 통장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 가입 및 해지 절차를 통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단계별 가입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3. 희망 키움 통장 1의 가입 조건과 지원 내용, 만기 해지, 일부 지급 해지, 환수 해지 등 해지 유형별 조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4. 희망 키움 통장 2의 가입 조건과 지원 내용, 만기 해지, 중도 지급 해지, 환수 해지 등 해지 유형별 조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개요를 통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란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립,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먼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속한 통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희망 키움 통장 1, 희망 키움 통장 2, 내일 키움 통장,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청년 저축 계좌. 네, 이처럼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는 총 5개의 통장이 있습니다. 희망 키움 통장 1, 희망 키움 통장 2, 내일 키움 통장,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청년 저축 계좌로 구분되지요. 이 중 여러분들에게 맞는 통장은 무엇인지, 가입한 통장에 대한 세부 사항이 어떠한지는 앞으로의 학습 과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 가입 전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와 같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과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방금 언급한 일자리를 제외한 시, 구청, 별도 공고 및 채용 등은 근로사업 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신청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음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경우 불가합니다.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 목적, 지원 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예로는 서울시 희망 2배 청년 통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사업과 목적이 다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 씨앗 통장, 꿈나래 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중복 참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입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가입자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통장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가입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가입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자격 요건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2단계는 시, 군, 구 또는 지역 자활센터로부터 결과 통보를 안내받고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한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시, 군, 구 또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온 자격 확정 안내 통지문을 확인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기간 내에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합니다. 통장 개설과 동시에 본인 저축액을 입금합니다. 이로써 통장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가입자에게 시군구 또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안내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2단계에서는 가입자가 시군구 또는 지역 자활센터로 방문하여 해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이때 적립금 지급 요구서, 사용 용도 증빙 서류 등 해지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단계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지급 해지 대상자인 경우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서류가 전부 제출되었는지,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도 모두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단계에서는 해지가 완료된 가입자에게 해지 승인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해지 승인 문자를 확인한 가입자는 가까운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해지 절차를 거칩니다. 이 모든 절차는 해지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약 2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반드시 해지 승인 문자를 확인한 후 하나은행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장 가입 후 유지, 해지에 이르기까지 거쳐가는 기관과 담당자의 역할에 대해 학습해 봅시다. 먼저 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곳에 지역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여러분이 가입하신 통장 유지를 위한 상담, 교육, 복지 자원 연계 등의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앞서 해지 절차에서 살펴봤듯이 가입자의 해지 신청서와 해지 관련 증빙 서류를 접수하고 확인하는 업무도 진행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통장 사례 관리사입니다. 사례 관리사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가입자 여러분과 상담을 진행하고 초기, 중간, 심화 사례 관리를 통해 통장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통장 유지를 위한 적립금 납입 확인, 교육 일정 알림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가장 익숙한 시, 군, 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가입자의 소득 확인 및 결정 통보를 담당합니다. 가입하기 전 지원자의 소득 확인을 통해 자격 조사 및 대상자 결정을 하고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가입 절차 진행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지원 시 작성해야 하는
참여 신청서 서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입 요건에 맞는 통장에 체크하고 신청자와 가입자 정보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적립 및 가구 정보에는 매월 저축해야 하는 금액을 적고 이 밖에 신청 동기, 세대 유형, 저축 목적 및 자활 계획도 작성하여 추후 사례 관리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과거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작성합니다. 이를 잘못 기입했을 경우 가입이 철회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 결정 통지서 서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신청한 통장이 맞는지,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통장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자 및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여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입자 여러분이 신청한 월별 저축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희망키움 통장 1의 경우 5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체크되어 있는지, 희망키움 통장 2의 경우 정해진 10만 원으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일키움 통장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중 하나에 체크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청년저축 계좌인 경우 10만 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참고로 청년희망키움 통장의 경우 본인 저축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체크란이 없습니다. 본인 저축액 입금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꼭 확인한 후 잊지 않고 기간 내에 저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앞서 살펴본 가입 절차부터 해지까지의 과정을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입자는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방문하여 통장 가입 안내를 받고 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시, 군, 구에서 통장 지원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과 통지문 발송을 진행합니다. 이후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가입자에 한하여 본인 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1일에서 20일 사이에 본인 저축액을 납입하여 3년을 유지합니다. 3년 뒤 통장 만기 후 자립 역량 교육 및 사례 관리 이수 등의 지급 해지 요건을 갖추고 해지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서류를 지역 자활센터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다음 화면을 통해 5개 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희망키움 통장 1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여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희망키움 통장 1은 가구 단위 통장이기 때문에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가입 기간 내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통장이 유지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 장려금, 민간 매칭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1은 본인 저축액 5만 원과 1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저축액을 선택합니다. 앞서 말했듯 가입자 본인이 선택한 저축액을 매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입금해야 합니다.
마감일 전에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본인 저축액이 미납되지 않도록 합니다. 모든 통장과 마찬가지로 압류 방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압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합시다. 통장이 만기되는 3년 동안 모이는 본인 저축액은 최대 360만 원이 됩니다. 희망키움 통장 1은 가입 가구의 총 근로사업 소득의 장려율, 즉 정부 매칭 비율만큼 지원금이 적립되는데 이를 근로소득 장려금이라고 합니다. 희망키움 통장 1에는 민간 매칭금이라는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월 2만 원 정액 매칭되는 제도이며 본인 저축액이 납부되어야 적립되기 때문에 본인 저축이 없는 월에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19년 9월부터 지원되었습니다. 이 모든 지원금은 지급 해지 조건을 충족할 때 지원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희망키움 통장 1 해지 유형과 유형별 조건을 학습하겠습니다. 지급 해지 중 만기 지급 해지의 경우는 3년 만기 후 3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할 시 해당됩니다. 여기서 탈수급이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 탈수급한 상태를 말합니다.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 상한을 넘지 않으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계속 적립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해지 중 중도 지급 해지의 경우는 만기 이전에 탈수급했을 경우, 탈수급하였으나 소득 상한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이 상한선을 초과했을 경우,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 자료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탈수급 후 본인 사망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이 지급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희망키움 통장 1 만기 지급 해지 또는 중도 지급 해지의 경우 적립된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 장려금, 이자를 포함한 전액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일부 지급 해지에 해당되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1회에 한해 만기 성공금이라 불리는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는 해당 가구에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의 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는 가구는 희망키움 통장 1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 성공금은 단 1회에 한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이후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였으나 사용 용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며 이 또한 지원금 지급은 1회에 한합니다. 희망키움 통장 1 일부 지급 해지 대상자라면 이자를 포함한 본인 적립금 전액과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의 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1 일부 지급 해지 후에도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희망키움 통장 1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수 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년 만기 후 3개월의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14년도 이전 가입자이거나 15년도 이후 가입자 중 만기 성공금을 수령한 후 재가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환수 해지 중 중도 환수 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사업 소득이 6개월 연속으로 소득 하한에 미달하는 경우,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했을 경우,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환수 해지를 요청할 경우, 압류 및 가압류가 발생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본인이 요청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희망키움 통장 원 환수 해지 대상자라면 이자를 포함한 본인 적립금만 지급받고 그동안 적립되었던 근로소득 장려금은 모두 환수됩니다. 물론 환수 해지 후에도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 통장 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입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조건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 가구 기준이 적용되며 생계, 의료 수급 가구의 별도 가구 특례는 인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후 유지 기준은 근로사업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 기준 또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서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이어야 합니다. 소액이더라도 근로사업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활동 증명 서류 등이 있습니다. 근로장학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수당 등은 근로사업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면서 현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희망키움 통장 2 가입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음은 희망키움 통장 2의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 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2 본인 저축액의 경우 저축 금액이 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입금 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모든 통장과 마찬가지로 희망키움 통장 2 또한 압류 방지 설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가 적립월로 적용되며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2 근로소득 장려금은 본인 저축액의 1대1로 매칭되는 구조입니다. 월 10만 원 본인 저축액을 적립할 시 같은 금액으로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이 매칭됩니다. 매월 본인 저축을 납입하고 매월 가구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 동안 지속적인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매월 저축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희망키움 통장 2에 대한 지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2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 장려금 최대 36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잠시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을 저축합니다. 두 번째로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 사례 관리를 이수합니다. 교육 및 사례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이 적립됩니다. 마지막으로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지급 해지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자의 총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더해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 원,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 통장 2 해지 유형과 유형별 조건에 대해 학습하도록 합시다. 먼저 지급 해지 중 만기 지급 해지 조건입니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교육, 사회 및 사례 관리 상담을 6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총 지원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사용 용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완료해야 만기 지급 해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지급 해지 중 중도 지급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또는 타 보장 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총 가구 근로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70%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교육을 1회에서 4회 이수하였고 연 2회 이상의 사례 관리 상담을 받았으며 50% 이상의 사용 용도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지급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도 중도 지급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에 교육 및 사례 관리 이수 횟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희망키움 통장 2 만기 지급 해지 또는 중도 지급 해지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본인 적립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 통장 2 환수 해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수 해지 중 만기 환수 해지 조건입니다. 3년간 통장을 유지했거나 지급 해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교육 이수 및 사례 관리 상담 기준에 미달된다면 만기 환수 해지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환수 해지 중 중도 환수 해지 조건입니다. 정기 또는 타 보장 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 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사전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연속 6개월 미납할 경우 교육 이수 및 사례 관리 상담 기준에 미달될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환수 해지를 요청할 경우 압류나 가압류되었을 경우 만기 전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마지막으로 가입 가구가 생계 의료 수급자로 책정될 경우가 중도 환수 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생계 의료 수급자로 책정될 경우 과거 희망키움 통장 1 지급 해지 이력이 없다면 희망키움 통장 1에 가입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2 만기 환수 해지 또는 중도 환수 해지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본인 적립금만 지급받고 근로소득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차 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개요에서는 일하는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 자활, 자금 형성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차 시 가입 및 해지 절차에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통장 개설과 함께
본인 저축액을 납입하는 가입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지 절차로는 문자 또는 유선 안내 후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2주간의 심사를 거쳐 해지 승인 통지를 받은 후 가까운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적립된 장려금을 수령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3차 시 희망키움 통장 1에서는 가입 조건 및 지원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면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 저축액으로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택해 저축하면 매월 가구 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됩니다. 또한 본인 저축 여부에 따라 월 최대 2만 원 정액 매칭이 되는 민간 매칭금에 대해서도 학습하였습니다. 4차 시 희망키움 통장 2에서는 가입 기준과 관련하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1 비율로 근로소득 장려금이 매칭된다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아닌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희망키움 통장 1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희망키움 통장 2 만기 지급 해지 조건 중 틀린 것은? 이번에 함께 학습할 내용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 내일키움 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고 지원금별 종류와 만기, 중도, 환수 해지 등의 해지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6. 청년 희망 키움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고 지원금별 종류와 해지 유형에 따른 지원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7. 청년 저축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과 근로활동 및 저축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및 해지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 키움 통장 가입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키움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의 성실 참여 이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참여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내일 키움 통장 자활근로사업단 내에서의 성실 참여란 매월 실제 근무 일수 12일 이상을 뜻하며 병가, 월차 등은 제외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은 매출 발생 여부에 따라 매출 발생 사업단과 매출 미발생 사업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매출 발생 사업단은 시장 진입형, 예비 자활기업,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 서비스형으로 구분합니다. 반면 매출 미발생 사업단에는 인턴 도우미형, 비수익형 사회 서비스형이 있습니다. 내일 키움 통장은 다른 통장과 마찬가지로 3년 뒤 만기되지만 자활사업단 참여기간 총 60개월 이내에서만 통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2019년 6월까지 가입한 참여자의 경우는 최대 3년, 즉 통장 만기 36개월까지 인정됩니다. 다음은 내일 키움 통장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월 12일 이상 성실 근무한 이력과 본인 저축액, 현월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 키움 통장의 경우 저축액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만 원 또는 10만 원 또는 2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이후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내일 근로 장려금, 내일 키움 장려금, 내일 키움 수익금 3가지 지원금이 매칭됩니다. 다음 장부터는 각각의 지원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근로 장려금입니다. 내일 근로 장려금은 자활사업단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가입 시 선택한 본인 저축액에 따라 매칭 비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는 경우에는 1:1 매칭으로 각각 5만 원과 10만 원이 적립됩니다. 하지만 20만 원을 저축할 경우에는 1:0.5로 50%인 10만 원만 적립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본인 저축액 납입월에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유형에는 시장 진입형, 예비 자활기업,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과 비수익형이 포함된 사회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이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 키움 장려금입니다. 내일 키움 장려금은 자활사업단 유형에 따라 매칭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시장 진입형, 예비 자활기업,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인 경우 본인 저축액의 1:1 비율로 적립됩니다. 반면 비수익형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은 본인 저축액의 1:0.5 비율로 적립됩니다. 즉, 내일 키움 장려금은 전월 자활근로 성실 참여 여부에 따라 현월 참여 이력이 있는 사업단 유형에 맞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내일 키움 수익금입니다. 내일 키움 수익금은 사업단 수익금 발생 여부에 따라 최대 월 1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를 분기로 구분하면 분기당 최대 45만 원까지 적립됩니다. 사업단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센터 규정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내일 키움 수익금은 일부 지급 해지 또는 지급 해지 시 지급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일 키움 통장에 대한 지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참조해 주세요. 먼저 본인 적립금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중 하나를 택하여 저축을 합니다. 정부 지원금에 해당되는 내일 근로 장려금은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저축했을 시 1:1 비율로 매칭되며 20만 원을 저축했을 시에는 1:0.5 비율로 매칭됩니다. 내일 키움 장려금은
시장 진입형인 경우 본인 저축액의 1대1 비율, 사회 서비스형인 경우 1대 0.5 비율로 적립됩니다. 내일 키움 수익금은 월 최대 15만 원까지 적립됩니다.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취창업, 탈수급 등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적립금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내일 키움 통장 해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일 키움 통장 지급 해지 조건입니다. 먼저 취업이란 일반 노동시장,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취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당 연도 기준 주 근로시간 이상, 월 최저임금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추가로 격주근무, 교대근무 등 근무 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월 평균 근무 시간이 80시간 이상일 때 취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3개월 평균 월 소득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표기된 급여 명세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취업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입니다. 창업이란 부가가치세법상 신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월 소득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해당 연도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3개월 평균 월 소득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부가가치세 과표 증명서, 매출 매입 목록 및 계산서, 통장 내역 등 매출과 매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교 입 복학입니다. 방송통신대, 대학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를 제외한 대학교에 입학 또는 복학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때 필요한 증명서류는 재학 증명서입니다. 다음은 생계의료 수급자가 탈수급하여 자활근로 사업을 종료할 때입니다. 이때 탈수급이란 생계의료 수급자로 가입했으나 근로사업 소득 증가 및 가구원 변동 등으로 탈수급 또는 자활특례 등 특례수급자로 전환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특례수급자로 가입했으나 특례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입니다.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을 제외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자활근로사업 종료 시 지급 해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때 증빙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국가공인 자격증 사본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가입 기간인 3년 이내 또는 가입 기간 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경우 제1종 대형 면허와 특수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음은 내일 키움 통장 일부 지급 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와 만 65세 이상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3년 만기 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부 지급 해지 대상입니다. 지급 해지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본인 적립금과 내일 근로 장려금, 내일 키움 장려금, 내일 키움 수익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지급 해지의 경우는 이자를 포함한 본인 적립금과 내일 키움 수익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 키움 통장 환수 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속할 경우 환수 해지 대상이 됩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6개월 연속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 적금을 6개월 연속으로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 사망 시, 압류 또는 가압류 발생 시, 그리고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환수 해지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교육 이수 4회 및 사례관리 상담 6회를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자활근로사업단 종료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해지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환수 해지를 해야 합니다. 환수 해지에 해당될 경우 이자 포함 적립된 본인 적립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과거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다면 추후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